오늘 함께할 책은 더 시크릿, 론다 번의 시크릿입니다. 비밀이라는 이 책은 아마 많은 분들이 접해 보셨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이 책을 한번 꺼내 들어 봤습니다. 지금 다시 읽는 시크릿은 어떠한 감동을 주는지, 또 어떠한 깨우침을 주는지, 더 깊은 진동으로 안내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도 한데요. 같이 한번 시크릿 원리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아마 궁금할 것이다. 비밀이 대체 뭔데? 라고 중얼거릴지도 모른다. 이제 내가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게 되었는지 이야기하겠다. 우리는 모두 무한하고 유일한 힘에 따라 움직인다. 모두 정확히 똑같은 우주 법칙들을 따라간다. 우주에 흐르는 자연의 법칙은 매우 정확해서 우리가 우주선을 제작하고 사람을 달에 보내고 우주선이 착륙할 시간을 극히 섬세하게 예측할 때 법칙이 맞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그곳이 인도든 호주이든 뉴질랜드든 런던이든 몬트리올이든 뉴욕이든 우리는 모두 동일한 힘에 따라 움직인다. 그 힘은 법칙이고 그것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다. 비밀이란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야기한다. 당신의 인생에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당신이 끌어당긴 것이다. 당신이 마음에 그린 그림과 생각이 그것을 끌어당겼다는 의미이다. 마음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든지 바로 그것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은 실체이며 끌어당기는 힘이다. 세상에 왔던 위대한 스승들은 모두 끌어당김의 법칙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법칙이라고 말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나 브라우닝, 윌리엄 블레이크 같은 시인들은 이런 내용을 시에 담아서 표현했다. 베토벤이나 음악가들은 그의 음악으로 표현했다. 레오나르드 다빈치 같은 예술가들은 그림으로 나타냈고 소크라테스, 플라톤, 에머슨, 베이컨, 뉴턴, 괴테, 빅토르 이고 같은 사상가들은 글과 가르침의 일을 담았다. 이 사람들은 불후의 명성을 얻었고 전설 같은 그들의 삶은 수세기를 이어져 내려왔다. 힌두교, 신비주의, 불교, 그리스도교, 유대교, 이슬람교 같은 종교와 고대 바빌론이나 이집트 같은 문명은 글과 이야기에서 이 법칙을 이야기했다. 예로부터 여러 가지 형태로 전해져 오는 이 법칙은 시대를 막론하고 수많은 글에서 발견할 수 있다. 기원전 3000년경에는 돌에 기록되기도 했다. 어떤 사람은 이 법칙이 탐이 나서 혼자 간직하려 했고 실제로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찾는 사람에게는 늘 길이 열려있는 법이다. 법칙은 태초부터 존재했다. 언제나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다. 우주의 모든 질서와 당신의 삶의 매 순간을 결정하고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시시콜콜한 일을 결정하는 요소는 바로 이 법칙이다. 당신이 누구이고 어디에 있든지 끌어당김의 법칙은 삶의 모든 경험을 빚어낸다.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현되게 하는 존재는 바로 당신이다. 당신은 생각으로 이 법칙을 실행시킨다. 1912년 찰스 헤넬은
끌어당김의 법칙을 온 우주가 의지하는 가장 위대하고 정확한 법칙이라고 설명했다. 현자들은 늘 이 법칙을 알았다. 당장이라도 고대 바빌로니아인들을 살펴보라. 그들도 이 법칙을 알았다. 물론 몇 명 안 되는 사람뿐이었지만 고대 바빌로니아 사람들과 그 엄청난 부에 관해서 잘 기록되어 있다.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하나인 바빌론의 공중정원으로도 유명하다. 우주의 법칙을 이해하고 적용해서 역사상 가장 부유한 종족이 되었던 것이다. 왜 전 세계 인구의 1%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 전 세계 돈의 96%를 벌어들인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은 이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은 뭔가 알고 있다. 비밀을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당신이 비밀을 만날 시간이다. 물질적으로 풍족한 사람들은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비밀을 활용해 풍족해졌다. 풍요와 부에 관해 생각하고 그와 상반되는 생각은 마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사람들은 마음을 지배한 생각은 부라고 알았다. 그 사람들 마음에는 오직 부뿐이었다. 그 사람들이 이를 인식했든 못했든 바로 그 생각이 그 사람들에게 부를 끌어당긴 것이다. 이것이 바로 끌어당김의 법칙이 적용된 사례이다. 비밀과 끌어당김의 법칙이 실제로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훌륭한 사례를 알려주겠다. 당신은 대단한 부자였던 어떤 사람이 돈을 다 날려버리고도 다시 단시간에 막대한 부를 축적해낸 경우를 보았을 것이다. 바로 이때 그 당사자가 알든 모르든 그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은 부를 축적하자였다. 애초에 부자가 됐을 때도 바로 그 방법을 썼을 터이고 그리고 나서 돈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었고 시간이 흘러 그 두려움이 마음에 가득해졌다. 부를 생각하는 쪽에서 손실을 생각하는 쪽으로 옮겨가서 결국 실제로 잃어버리고 만 것이다. 하지만 다 잃고 나자 더 이상 잃어버린다는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었고 다시 부를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어졌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부를 되찾았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 생각에 반응한다. 비슷한 것은 비슷한 것을 끌어당긴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바라보는 가장 쉬운 관점은 나 자신을 자석이라고 가정하는 것이다. 자석은 물체를 자신에게 끌어당긴다.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자석이다. 당신 안에는 세상 그 무엇보다 강한 자기력이 깃들여 있고 그 헤아릴 수 없는 자기력은 바로 당신 생각을 통해 방사된다. 기본적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이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다. 물론 여기서는 생각 차원에서의 끌어당김을 이야기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비슷한 것끼리 끌어당긴다는 뜻이고 그렇기에 뭔가 생각하면 그와 비슷한 생각들이 당신에게 끌려오게 된다. 당신이 직접 경험했을 만한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마음에 들지 않는 어떤 일에 대해 생각하게 됐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을 느껴본 적이 없는가? 이는 당신이 어떤 생각에 몰입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곧바로 그와 비슷한 생각이 당신에게 끌려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몇 분도 채 안 되어서 처음 했던 것과 비슷한 불행한 생각들이 엄청나게
떠올랐을 것이다. 그래서 상황이 점점 더 나빠지는 것처럼 느껴졌고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속이 상했으리라. 음악을 듣는데 얼마 후에 그 음악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 경험도 해보았을 것이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음악과 비슷한 생각들이 끌려왔고 따라서 머리에서 노래가 빙빙 맴돌게 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스스로 의식하지 못했더라도 노래를 들을 때 거기에 주의를 기울여서 생각에 집중을 했던 것이다. 그 과정에서 노래와 비슷한 생각들을 강력하게 끌어당겼고 따라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동해서 그 노래에 관한 생각이 반복해 떠오르게 된 것이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원하는 대상을 집중하여 생각하고 그 대상이 어떠해야 하는지 아주 명확하게 정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주에서 가장 커다란 법칙인 끌어당김의 법칙이 발동된다. 당신은 자신이 가장 많이 되고 싶어하는 존재가 되고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지금 당신의 삶은 지난날에 당신이 한 생각들이 현실에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물이다. 과거에 한 생각 중에는 훌륭한 생각도 있고 그렇지 못한 생각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가장 많이 한 생각들을 끌어당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당신이 삶의 여러 가지 일들에 관해 어떠한 생각을 해왔는지 알아보기란 어렵지 않다. 당신이 뭘 경험했는지 살펴보면 드러나므로 지금까지는 그랬다. 이제는 비밀을 배우고 있으니 알고 나면 무엇이든 바꿀 수 있을 것이다. 마음으로 본다면 손으로 쥐게 될 것이다. 마음으로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생각이 마음에 가득하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인생에 나타날 것이다. 게다가 그 원칙은 고작 3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 강력한 법칙을 통해 생각이 실체가 되어 삶에 나타난다. 생각이 현실이 된다. 이 말을 반복해보라. 이 생각이 당신 의식에 스며들게 하라. 생각이 현실이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에도 주파수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 생각은 측정할 수 있다. 따라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또 하면 예를 들어 새 차를 모으는 모습을 상상하고 필요한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삶의 반려자를 발견하는 모습을 상상한다면 또 그것이 어떤 모습일지 계속 상상한다면 그 생각에 해당하는 주파수의 파장을 계속해서 방사하는 셈이 된다. 생각은 자기 신호를 전송하여 비슷한 것이 되돌아오게 끌어당긴다. 지배적인 생각이나 마음가짐은 자석처럼 비슷한 것을 끌어당기는 법이므로 마음가짐이 어떠하든 그에 어울리는 조건이 삶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 생각은 자석이고 생각에는 주파수가 있다. 당신이 생각할 때 그 생각은 우주로 전송되어 같은 주파수에 있는 비슷한 것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전송된 것은 모조리 원점으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원점이란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생각해보라. 텔레비전 방송국이 특정 주파수대를 이용하여 방송 신호를 보내면 그것이 시청자의 텔레비전에 나타난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 작동 원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각 채널마다 주파수가 있고 그 주파수 채널에 맞추면 화면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해한다. 채널을 바꾸면서 주파수를 선택하면
그 채널에서 방송되는 내용이 화면에 보인다. 다른 방송을 보고 싶으면 채널을 바꾸어서 다른 주파수에 맞추면 되는 것이다. 당신은 인간 송신탑이고 지상에 세운 어떤 텔레비전 송신탑보다 강력하다. 아니,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송신탑이다. 당신이 보내는 전파는 당신의 인생과 이 세상을 만들어낸다. 당신이 송신하는 주파수는 도시와 국경과 이 세상 너머까지 전달된다. 온 우주에 퍼진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바로 당신의 생각으로 일어난다. 당신이 전송한 생각의 결과로 돌아오는 그림은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화면이 아니라 당신 인생에 나타난다. 생각이 특정한 주파수를 형성하여 그 주파수에 있는 것들을 끌어당기면 그것들이 삶에 나타난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생각을 바꿔서 주파수와 채널을 바꾸어야 한다. 마음에서 전송되는 파동은 가장 정교하고 따라서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다. 자신이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그리면 풍요가 나타날 것이다. 이 법칙은 시간이나 사람을 초월한다. 풍요롭게 사는 모습을 상상할 때 당신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활용하여 자신의 삶을 강력하고 의식적으로 창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주 분명한 문제가 아직 남아있다. 그렇다면 왜 모두가 꿈을 실현하지 못하는 거지? 문제는 이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가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면서 왜 그게 계속해서 나타나는지 의아해 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더 많이 생각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하는 생각과 말을 곰곰이 살펴보라. 법칙은 완벽해서 오류가 없다. 역사상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 수세기 동안 인류를 유린했다. 그건 바로 싫어 전염병이다. 사람들은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에게 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집중하고 뭔가 행동하면서 결국 이 병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역사를 바꿀 것이다. 이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해줄 지식을 배우고 있으니까 당신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이 신사상 운동의 선구자가 되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어떤 것을 좋게 생각하든 나쁘게 생각하든 원하든 원치 않든 그러한 것에는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의 생각에 응답할 뿐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산처럼 쌓인 빚더미를 보고 끔찍해 한다면 바로 그 신호가 우주에 송신된다. 빚더미 때문에 미치겠어.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상황이 더 굳어지게 될 뿐이다. 더구나 이런 말을 할 때 당신은 그 말에 표현된 감각을 온몸으로 느낀다. 그러므로 그것이 당신에게 되돌아갈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자연의 법칙이다. 사람을 가리거나 좋거나 나쁘다는 판단을 상관하지 않는다. 그저 당신의 생각을 받아서 그것을 당신의 인생에 되돌려줄 뿐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될 생각하든 무엇을 생각하든 그것을 되돌려준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주 순종적이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온 힘을 다해 거기에 집중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바로 그것을 확실하게 당신에게 되돌려 보낸다. 이를테면 늦고 싶지 않아.
듣고 싶지 않단 말이야 라고 당신이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할 때도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그것을 원하는 건지 원하지 않는다는 건지 개의치 않는다. 그저 당신이 생각하는 대상을 되돌려 보내줄 뿐이다. 그렇기에 원하지 않는 것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원해나 싫어에 관여하지 않는다. 당신이 뭔가에 집중하면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바로 그 대상을 불러들이고 있는 셈이다. 당신이 원하는 대상에 생각을 집중하고 그 집중력을 유지하면 그 순간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으로 그 대상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아니, 그렇지 않아 하는 부정어를 처리하지 않는다. 당신이 부정어를 말할 때 끌어당김의 법칙은 이렇게 이해한다. 이 옷에 먹을 걸 흘리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자. 이것을 이 옷에 먹을 걸 흘리고 싶고 다른 것도 흘리고 싶어로 이해한다. 계속 예를 들어 보겠다. 머리 펌이 잘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 파마가 잘못 나오면 좋겠어 라고 이해하고 지체되는 게 싫은데 지체되면 좋겠어. 저 사람이 내게 무례하게 굴지 않으면 좋겠어. 저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내게 무례하게 굴면 좋겠어. 그 식당에서 우리가 예약한 자리에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으면 좋겠어. 다른 식당에서도 우리가 예약한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주면 좋겠어. 신발 때문에 발이 안 아프면 좋겠어. 신발 때문에 발 아프면 좋겠어. 일이 너무 많아서 다 할 수가 없어. 다 하지 못할 정도로 일이 더 많아지면 좋겠어. 감기에 걸리지 않으면 좋겠어. 감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걸리고 싶어. 다투기 싫어. 더 많이 다투고 싶어.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 너 말고 다른 사람도 나한테 그렇게 말하면 좋겠어. 이렇듯 끌어당김의 법칙은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보내준다. 즉, 부정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끌어당김의 법칙은 늘 작용한다. 당신이 믿든 말든 이해하든 못하든. 끌어당김의 법칙은 창조의 법칙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은 전 우주가 생각에서 비롯되었다고 이야기한다. 당신은 생각과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인생을 만들어 나가고 다른 사람도 모두 마찬가지다. 법칙을 안다고 해서 뭔가가 저절로 되지는 않는다. 법칙은 오랜 과거부터 당신 인생과 다른 사람 인생에 작용해 왔다. 당신이 이 커다란 법칙을 인식하고 나면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인식하게 되고 생각으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된다. 법칙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작용한다. 생각이 24시간 흘러 넘치고 있다면 끌어당김의 법칙도 계속 작용한다. 지난 일을 생각할 때도 법칙은 작용한다. 현재나 미래를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법칙은 쉬지 않고 작용한다. 중지하거나 멈춤 버튼 따위는 없다. 법칙은 당신 생각이 늘 일어나듯 늘 실행된다. 당신이 알든 모르든 우리는 항상 생각하고 있다. 누군가에게 말하거나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도 그렇다. 신문을 읽거나 TV를 볼 때도 과거의 추억을 떠올릴 때도 미래의 일을 고려할 때도 운전할 때도 아침에 나갈 준비를 할 때도 생각한다. 일반적인 경우 생각하지 않는 유일한 순간은 잠든 시간이다.
하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은 우리가 잠들기 직전에 한 생각을 계속 되돌려 보낸다. 그러니까 잠들기 전에는 좋은 생각을 하라. 창조는 지금 진행되고 있다. 어떤 생각을 하거나 오랫동안 한 가지 사고방식을 고수할 때마다 어떤 일을 창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 생각에서 어떤 결과가 빚어져서 나타날 것이다. 지금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앞으로 당신의 삶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생각으로 삶을 만든다. 항상 생각하니까 항상 창조하는 삶을 사는 셈이다. 당신이 가장 많이 생각하고 집중하는 대상, 바로 그것이 당신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른 모든 자연의 법칙과 마찬가지로 이 법칙은 역시 철저하고 완벽하다. 우리는 각자 자신의 삶을 창조한다. 무엇이든지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다. 생각은 씨앗이고 수확물은 당신이 뿌린 씨앗에 의해 좌우된다. 뭔가에 대해 불평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에 따라 불평할 일이 당신에게 더 많이 나타날 것이다. 누군가 불평하는 걸 듣거나 거기에 집중하거나 또는 그 사람을 동정하거나 그 사람에게 동의하면 그 순간 그 불평하는 상황이 당신에게 오도록 끌어당기고 있는 것이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단지 당신이 집중하여 생각하는 대상을 당신에게 정확하게 되돌려 줄 뿐이다. 이 중요한 사실을 알면 당신은 생각을 바꿔서 모든 상황과 사건을 완벽하게 바꿀 수 있다. 로버트라는 학생이 있었는데 그는 내가 개설한 온라인 강좌를 들으면서 이메일을 보내곤 했다. 로버트는 동성애자였다. 동성애자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암담한 현실을 내게 이메일로 이야기해 주었다. 직장에서는 동료들이 집단적으로 로버트를 공격했다. 동료들이 너무나 짓궂게 굴어서 그는 항상 스트레스를 받았다. 거리를 걸을 때면 로버트를 욕하고 싶어하는 동성애 혐오주의자들에게 둘러싸였다. 로버트는 1인극 코미디언이 되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할 기회가 생기자 모두가 동성애자라고 그를 괴롭혔다. 로버트는 늘 불행했고 비참하게 살았고 그 모든 것이 동성애자라는 사실 때문에 공경을 당하는 데서 비롯되었다. 나는 로버트에게 그가 원하지 않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해주었다. 로버트가 내게 보낸 메일을 그대로 반송하면서 이렇게 썼다. 다시 읽어봐요. 로버트가 스스로 원하지 않는 일들에 대해 얼마나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지. 내 눈에도 로버트가 그 일에 감정이 격해져 있는 게 다 보여요. 그리고 강한 감정으로 어떤 대상을 집중해서 하면 그것이 더 빠르게 나타난답니다. 로버트는 자신이 원하는 대상에 집중하라 라는 이 말을 가슴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로 노력하기 시작했다. 그 후 6에서 8주 동안 일어난 일은 한마디로 기적이었다. 사무실에서 로버트를 괴롭히던 사람들이 모두 다른 부서로 정권이 되거나 회사를 그만두거나 혹은 로버트에 대해 신경 쓰지 않게 되었다. 그러자 로버트도 이를 사랑하기 시작했다. 거리를 걸어갈 때도 아무도 로버트를 괴롭히지 않았다. 괴롭힐 사람 자체가 없었다. 그의 코미디 연기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보냈고 비난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원하지 않거나 두려워하는 대상에 집중하던 방식에서 원하는 대상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바꾼 덕분에 인생이 송두리째 바뀐 것이다.
로버트가 생각을 바꿨기 때문에 그의 삶도 바뀌었다. 로버트는 전과는 다른 주파수의 파장을 우주에 전송했다. 우주는 틀림없이 그 새로운 주파수에 맞는 그림을 로버트에게 보내준 것이다.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로버트는 새로운 생각이 새로운 주파수의 파장을 형성했고, 그러자 인생도 바뀌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의 손에 달려 있다. 지금 어디에 있든지, 이제까지 어떤 일을 겪었던지, 이제부터는 의식적으로 생각을 선택하여 인생을 바꿀 수 있다. 절망적인 상황 따위는 없다. 모든 상황을 바꿀 수가 있다.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사람들, 직업, 환경, 건강, 부, 빚, 기쁨, 자동차, 소속된 단체.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자석처럼 끌어당겼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난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외부로 드러난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다. 네, 오늘은 시크릿의 상반부에 해당되는 부분, 시크릿의 중요한 시크릿이 어떻게 되는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하는 초반부 부분 낭송해 드렸습니다. 원하는 생각을 주파수에 맞춰 지속적으로 그 생각이 주파수가 되게 맞춰서 우주로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좋은 주파수를 지속적으로 내보내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